여러분, 잠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나만 해보겠습니다. 거친 바다 위입니다. 파도가 막 치고 올라옵니다. 배는 흔들립니다. 이거 잘못하면 바로 뒤집힙니다. 그래서 다들 바쁩니다. 밧줄 잡고 돈 묻고 지금 당장 안 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쇠사슬 꺼냅니다. 그것도 물에 가라앉는 무거운 걸로요. 그러더니 이걸 던져서 바다 밑이 얼마나 깊은지 재보겠다고 합니다. 거기다 멈추질 않습니다. 고개를 들어서 별을 봅니다. 저 별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? 이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이 상황 어떻게 보이십니까? 솔직히 좀 이상하지요. 아니, 지금은 파도부터 피해야 하는데 왜 우주를 보고 있느냐는 거죠. 근데 웃긴 건요, 우리가 매일 이걸 합니다. 아침에 출근합니다. 길 막힙니다. 지하철 끼입니다. 그 안에서 뭘 하느냐? 미국 금리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계속 봅니다.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? 못 바꿉니다. 근데 계속 봅니다. 어제 상사가 나를 그렇게 본 이유가 뭔지, 뜻이 있는지, 아니면 그냥 목이 아팠던 건지 밤 2시까지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이런 적 있으시죠? 이미 지나간 장면인데 계속 재생됩니다. 근데 정작 오늘 해야 할 보고서는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. 돈 이체해야 하는 것도 미뤄놨습니다. 웃기지만 현실입니다. 통제 못하는데 집중하고 통제 가능한 건 미룹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. 이건 지식 얘기가 아닙니다. 어디에 내 에너지를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탈무드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멈춰야 할 곳이 있다. 이건 여러분을 억누르려는 얘기가 아닙니다. 오히려 반대입니다. 살아남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.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. 쓸데없이 에너지 쓰지 말고 지금 손에 잡히는 것부터 쥐어라. 이 기준, 우리가 한번 같이 잡아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흐름은 아주 간단합니다. 괜히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. 대신 제대로 씁니다. 먼저 진짜 원문을 그대로 봅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선을 어디 긋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거든요. 그 다음에는 이걸 쪼갭니다. 그냥 뜻만 보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의 의미, 그 안에 숨은 비유,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. 쉽게 말하면 번역하고 해석하고 써먹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이게 다른 사상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봅니다. 도덕경, 행동과학 이런 거요. 옛날 얘기니까 대충 맞겠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단계입니다.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들입니다. 내일 바로 쓰는 방법입니다. 출근해서 결제 올릴 때, 퇴근해서 가족이랑 밥 먹을 때, 그 순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. 5가지 딱 드립니다. 여러분, 이런 거 원하시죠? 많이 아는 거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쓰는 거.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. 오늘 끝나고 나면 못 바꾸는 건 냅두고 바꿀 수 있는 데에만 집중하는 감각이 생깁니다. 이게 생기면 뭐가 좋아지느냐? 덜 피곤해집니다. 그리고 결정이 빨라집니다. 이 2개만 바뀌어도 인생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정확히 붙잡는 시간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핵심 원문을 같이 보겠습니다. 처음 보면요, 솔직히 좀 길고 복잡합니다. 읽다가 이거 시험에 나오나요? 이런 느낌도 듭니다.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풀어보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. 내용은 이겁니다. 어디까지 질문해도 되고 어디부터는 묻지 말아야 하는지를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.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계속 밀고 땡깁니다. 여기까지는 되는 거냐 아니면 더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요. 약간 느낌이 이겁니다. 회사에서 규정 해석할 때 있죠. 여기까지 되는 건가요? 아니, 그건 안 됩니다.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입니다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? 결국 끝에 가면 딱 정리됩니다.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,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묻고 생각해라. 그 위, 그 아래, 시작 전, 끝 이후 이런 건 묻지 마라. 여러분, 이거 들으면서 약간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. 아니, 왜요?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지 않나. 근데 이게 단순한 금지가 아닙니다. 방향 설정입니다. 에너지 사용 설명서입니다.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. 지금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마라. 우리가 자꾸 빠지는 게 이겁니다. 답도 안 나오는 질문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원문은 거기다 선을 긋습니다. 여기까지는 괜찮다. 그 밖은 내려놔라. 되게 단순한데 잘 못합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하나씩 현실로 풀어보겠습니다. 이제 이걸 글자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. 어렵게 들릴 필요 없습니다. 그냥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누가 이 얘기를 했느냐? 랍비들입니다. 공동체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라 운영 매뉴얼입니다. 사람들이 어디까지 생각하게 놔두고 어디서는 멈추게 해야 공동체가 굴러가는지를 계산한 겁니다. 그럼 뭘 정하느냐? 질문의 범위입니다. 어디까지 궁금해도 되고 어디부터는 멈춰야 하는지 딱 자릅니다. 시간으로 보면 인간이 생긴 이후, 그리고 그 바로 앞까지는 괜찮습니다. 근데 그 이전, 완전히 시작 이전은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. 공간으로 보면 우리가 보고 올라갈 수 있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괜찮습니다. 근데 그 위는 안 됩니다. 땅 밑 깊은 곳도 안 됩니다. 세상이 끝난 뒤도 안 됩니다.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. 여러분, 이거 들으면서 느낌 오시죠? 아니,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닌가? 근데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. 랍비들이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.
너무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. 인간은요, 통제 못하는 걸 붙잡는 순간 현실을 놓칩니다.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?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밀어버린 경험. 왜 그랬을까만 계속 생각하다가 하루 날린 적. 네, 그거입니다. 이걸 방지하려고 선을 긋는 겁니다. 내일 세상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다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못하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철학이 아니라 보호장치입니다.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안전선입니다. 정리하면 이겁니다. 알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오늘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에 붙어라. 이 한 줄만 제대로 써도 하루가 달라집니다. 이제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장치가 하나 나옵니다. 딱 반으로 나뉩니다. 정말 정확하게 반입니다. 여러분 머릿속에 상자 하나 그려보시면 됩니다. 단단한 유리상자입니다. 이 안이 뭐냐? 내가 보고 만지고 계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. 오늘 장사, 오늘 일, 오늘 사람 관계. 이게 전부 이 안입니다. 그리고 이 상자 바깥이 있습니다.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? 끝이 없습니다. 위도 모르고 아래도 모르고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영역입니다. 쉽게 말하면요. 계속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영역입니다. 문제는 인간이 가끔 여기 손을 뻗는다는 겁니다. 왜 그러냐? 더 알고 싶어서입니다. 더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서입니다.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? 하나 알면 될 것을 끝까지 다 알고 싶어서 파고들다가 더 복잡해지는 순간, 그게 바로 이 바깥입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. 그 바깥으로 나가면 자유가 아니라 부담이 옵니다. 변수는 무한대입니다. 머리는 과부하 걸립니다. 결국 판단이 흐려집니다.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? 정작 상자 안,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에너지가 빠집니다. 오늘 해야 할 일, 오늘 지켜야 할 것, 거기에 쓸 힘이 사라집니다. 이 비유가 주는 핵심은 단순합니다. 한계를 긋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그게 보호입니다. 여기까지만 본다. 이걸 정하는 순간 그 안에서는 훨씬 선명해집니다. 정리하면 이겁니다.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닿는 데까지 제대로 잡아라. 이걸 지금 우리 현실로 그대로 가져오면 더 명확해집니다. 우리는 매일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. 다 알고 싶어 합니다. 환율이 어떻게 될지, 부동산이 10년 뒤 어떻게 변할지,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건지 아닌지 계속 파고듭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. 그거 우리가 통제 못합니다. 못 바꾸는 영역입니다. 그런데도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. 여러분 투자 이야기 좋아하시죠? 차트 보고 분석 보고 방향 예측하고.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. 그러다가 어느 순간 레버리지 들어갑니다. 이번엔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. 그게 바로 상자 밖으로 손을 뻗은 겁니다. 그리고 결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. 한 번에 흔들립니다. 반대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단순합니다. 뭘 하느냐? 눈앞만 봅니다. 오늘 매출, 오늘 고객, 오늘 비용.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만 봅니다.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. 정책 욕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 있고 당장 비용 줄이는 사람 있습니다.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딱 갈립니다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포기입니다. 이 단어가 좀 약하게 들리죠. 근데 여기서는 전략입니다. 안 되는 걸 버려야 되는 데에 힘이 들어갑니다. 이건 내가 안 건드린다. 이걸 정한 사람이 훨씬 강해집니다. 정리하면 이겁니다. 통제 못하는 걸 내려놔야 통제 가능한 게 살아난다. 이 기준 하나만 잡으셔도 결정이 훨씬 가벼워집니다. 이제 이 장면을 동양 쪽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장자, 노자 나오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시죠? 근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이분들 말씀도 한 줄로 딱 정리됩니다. 너 다 못한다. 끝입니다. 장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요 수명도 제한돼 있고 머리도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. 근데 우리가 붙잡으려는 세상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. 여러분 이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? 하루 종일 정보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더 복잡해지는 느낌. 아는 건 늘었는데 확신은 줄어듭니다. 왜냐하면 구조가 그렇습니다. 내 건 유한하고 밖은 무한합니다. 이걸 다 잡겠다고 하면 당연히 무너집니다. 노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. 멈출 선을 아는 사람이 오래갑니다. 이게 참 웃기죠? 우리는 계속 더 가야 된다고 배웠는데 옛사람들은 거기서 멈춰라 라고 합니다.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맞습니다. 멈출 줄 모르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? 사고 납니다. 투자든 일이든 관계든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딱 겹칩니다. 유대 땅에서도 중국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. 선을 그어라. 더 알고 싶고 더 벌고 싶고 더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. 근데 그걸 끝까지 밀면 결국 통제 불가능한 곳으로 갑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절제입니다. 내가 오늘 잡을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태도. 매장 운영이면 매장 보고, 회사면 내 일 보고, 돈이면 내 지출 보고. 이게 단순한데 제일 센 방법입니다. 정리하면 이겁니다.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선을 아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. 이제 이거 그냥 옛날 얘기 아닌가요?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.
근데 놀랍게도 현대과학이 이걸 그대로 증명합니다.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. 인간은 애초에 모든 걸 다 계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. 이름도 멋있습니다. 제한된 합리성. 쉽게 말하면 우리 머리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. 여러분 조금 안심되시죠? 그래서 우리가 정보 많이 모으면 더 정확해질 것 같잖아요.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. 정보를 계속 줍니다. 더 많이 줍니다. 그렇다면 예측이 올라가야 하잖아요. 근데 거의 안 올라갑니다. 20%대에서 멈춥니다. 대신 뭐가 올라가느냐? 자신감이 올라갑니다. 나 이제 다 알 것 같은데? 이 느낌, 위험합니다. 이게 문제입니다. 자신감은 높은데 정확도는 그대로니까 결국 더 크게 베팅합니다. 그 다음은 뻔합니다. 한 번에 흔들립니다.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? 바깥 변수는 과감히 지웁니다. 뉴스 조금 줄이고 예측 줄이고 대신 내 눈앞으로 돌아옵니다. 오늘, 내일, 내 숫자, 내 사람. 여기 집중한 팀들이 실제로 성과가 더 높습니다. 생산성이 확 올라갑니다. 이게 과장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. 다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범위를 줄이는 사람이 이깁니다. 정리하면 이겁니다. 정보가 많아지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선택이 중요해진다.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어디까지 볼 것인가입니다. 자, 이제 이걸 조금 더 실전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. 랍비들이 그냥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. 이렇게 툭 던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. 굉장히 집요합니다. 방향을 4개로 잘라버립니다. 위, 아래, 과거, 미래. 딱 이 4군데입니다.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? 이유 간단합니다. 바람 막으려고 한 겁니다. 여러분 바람 부는 날 우산 어떻게 드십니까? 한쪽만 막으면 소용없죠. 사방에서 다 들어옵니다. 인간의 생각도 똑같습니다. 한 군데만 열어놓으면 계속 셉니다. 그래서 4방향을 전부 막아버립니다. 어제 일, 바꿀 수 없습니다. 그런데 계속 떠올립니다. 내일 일, 아직 안 왔는데 벌써 걱정합니다. 타인 생각, 물어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. 근데 계속 추측합니다. 그리고 상상, 끝도 없습니다. 이 4가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갑니다. 여러분, 이런 날 있으시죠? 하루 종일 바빴는데 정작 한 게 없는 날. 그날 대부분 이 4가지 중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. 그래서 랍비들은 아예 출입금지 구역을 만들어버립니다. 여기 들어가지 마라. 생각도 하지 마라. 이건 금지가 아니라 정리입니다. 노이즈 차단입니다. 이렇게 사방을 정리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. 갑자기 선명해집니다. 내 앞에 있는 화면, 오늘 해야 할 한 줄, 지금 만나야 할 사람. 그게 또렷하게 보입니다. 정리하면 이겁니다. 생각을 넓히는 게 능력이 아니라 줄이는 게 실력입니다. 이번에는 사람과 조직 이야기로 보겠습니다. 이 텍스트가 나온 시기를 생각해보면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. 그때는 로마 제국입니다.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.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.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. 현실이 힘들수록 딴 생각을 합니다. 먼 얘기, 큰 얘기, 안 잡히는 이야기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. 여러분도 힘들 때 괜히 유튜브만 계속 보거나 뜬구름 잡는 생각 길어질 때 있으시죠? 똑같습니다. 그때 랍비들이 딱 끊습니다. 거기 가지 마라. 현실로 돌아와라. 하늘 위 뭐 있는지 궁금해할 시간 있으면 밭에 물 한 번 더 대라. 옆 사람 챙겨라. 지금 해야 할 거 해라. 굉장히 현실적입니다. 약간 냉정하기도 합니다. 근데 살아남으려면 그게 맞습니다. 이걸 지금으로 바꾸면 더 쉽게 보입니다. 회사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뭐부터 하느냐. 나라 욕합니다. 경제 욕합니다. 정책 욕합니다. 근데 정작 자기 일은 미뤄집니다. 정리 안 되고 고객 관리 안 되고 기본이 무너집니다. 그러다 더 흔들립니다. 반대로 버티는 사람은 다릅니다. 밖 얘기 줄입니다. 대신 자기 반경을 잡습니다. 내 자리, 내 업무, 내 숫자, 딱 여기까지. 좁아 보이는데 오히려 여기서 힘이 생깁니다. 밀도가 높아집니다. 그래서 마지막 정리입니다. 넓게 아는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좁게 잡고 놓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 이야기로 한번 보겠습니다.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현실적입니다. 랍비들이 말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표현, 이게 단순히 공간 얘기가 아닙니다. 사람이 실제로 만나고 같이 일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. 우리가 갑자기 너무 큰 걸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. 갑자기 덩치 키우고 경험도 없는 사업 들어가고 리스크 감당도 안 되는데 확장부터 합니다. 왜 그러냐? 더 커지고 싶으니까요. 근데 그렇게 나가다가 무너지면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거래처, 직원, 가족까지 다 흔들립니다. 반대로 오래 버티는 쪽은 조금 다릅니다. 아주 단순합니다. 지금 내 주변부터 챙깁니다. 오늘 인사해주는 동료 1명, 꾸준히 찾아주는 고객 몇 명,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. 이게 작아 보이는데요. 이게 쌓이면 진짜 무서워집니다. 여러분 파도 막는 방파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. 작은 돌 하나는 약합니다. 근데 그게 계속 쌓이면 큰 파도도 못 넘습니다. 관계도 똑같습니다. 멀리 있는 거, 크게 보이는 거 쫓다가 가까운 걸 놓치면 기반이 약해집니다.
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. 내가 닿는 범위,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, 여기에서 신뢰를 쌓는 것. 이게 결국 가장 강한 생존 전략입니다. 정리하면 이겁니다. 크게 벌리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단단히 붙잡는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.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로 딱 묶어보겠습니다.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름이 좀 어렵죠.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. 사람이 다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망한다. 이겁니다. 똑똑한 사람들이 특히 이 함정에 잘 빠집니다. 시장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변수 다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 예측하려고 합니다. 근데 실제 결과를 보면 어떠냐. 전문가들이 굴리는 펀드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 따라가는 방식보다 성과가 더 안 좋습니다. 이게 웃긴 게 아니라 구조입니다. 다 통제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틀립니다. 왜냐하면 변수는 계속 바뀌거든요. 여러분도 비슷합니다. 너무 완벽하게 계획 세우다가 오히려 시작 못한 적 있으시죠? 반대로 대충이라도 시작한 사람이 결과 내는 경우 많이 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딱 정리됩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체 장악이 아니라 내 범위 관리입니다. 밖에 있는 큰 흐름 욕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. 대신 내 방 하나 정리하면 바로 바뀝니다. 내 지출 하나 줄이면 바로 남습니다. 이게 작아 보이는데 계속 쌓이면 차이가 커집니다. 그래서 마지막 한 줄입니다. 세상을 다 잡으려 하지 말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부터 끝까지 붙들어라. 그게 제일 현실적인 힘입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소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. 모비딕입니다. 이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느냐 보시면 이해됩니다. 에이아브 선장은요,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봅니다. 고래입니다. 흰 고래. 문제는 그냥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내가 저걸 반드시 정복한다 이 생각이 박혀 있습니다. 여러분 이런 순간 있으시죠? 이거 하나만 되면 다 될 것 같은 느낌. 근데 그게 점점 커지면서 다른 게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. 옆에서 스타벅이 계속 얘기합니다. 선장님, 기름 채우고 돌아갑시다.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. 굉장히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. 우리 일상 버전으로 바꾸면 이겁니다.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? 이제 정리합시다. 근데 안 듣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. 멈출 수가 없습니다. 결국 어떻게 되느냐. 배 전체가 같이 들어갑니다. 선장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. 같이 탄 사람들까지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. 이게 포인트입니다.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있습니다. 욕심 때문에 계속 밀다가 주변까지 힘들어지는 경우. 그래서 이 이야기가 주는 건 단순합니다. 우리는 세상을 다 잡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맡은 몫을 지키는 사람입니다. 고래 전부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만큼 채우고 돌아오는 사람. 이게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. 정리하면 이겁니다. 크게 이기는 것보다 무사히 돌아오는 게 실력입니다. 자, 이제 전체를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 길었지만 결국 두 개입니다. 하나는 끊는 힘입니다. 내가 어쩔 수 없는 것, 알 수 없는 것, 통제 못하는 것, 여기서 과감하게 잘라내는 힘입니다. 이게 없으면 계속 흔들립니다. 두 번째는 집중하는 힘입니다.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것, 내 일, 내 돈, 내 관계, 여기에 전부 밀어넣는 겁니다.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합니다. 끊기만 하면 멈추고 집중만 하면 과열됩니다. 둘이 균형 잡혀야 오래 갑니다. 여러분 주변 한번 보셔도 됩니다. 여기저기 다 신경 쓰는 사람은 피곤하고 결과가 흩어집니다. 반대로 자기 범위 딱 잡은 사람은 조용한데 단단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커집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. 모르는 건 내려놓고 아는 것부터 끝까지 잡아라. 이 한 줄만 지켜도 선택이 달라집니다.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. 오늘 여기까지 같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바로 써먹어야 됩니다. 그래서 5가지만 딱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대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. 첫 번째입니다.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내가 다 알 수 없다. 이걸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. 괜히 다 이해하려고 하다가 머리만 복잡해집니다.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두는 게 오히려 훨씬 깔끔합니다.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시죠? 괜히 아는 척하다가 더 꼬이는 경우.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. 두 번째입니다. 행동 반경입니다. 내가 못 바꾸는 것에 에너지 쓰지 마십시오. 정책, 시장, 남 생각 일단 내려놓으셔야 됩니다. 대신 오늘 내 앞에 있는 숫자 하나, 처리해야 할 일 하나, 거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?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. 세 번째입니다. 관계입니다. 짐작으로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. 이거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? 저 사람 표정 보니까 나 싫어하는데. 근데 알고 보면 그냥 피곤한 날인 경우 많습니다. 괜히 혼자 이야기 만들다가 관계 꼬입니다. 모르면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. 훨씬 빠릅니다. 네 번째입니다. 집에 가서입니다. 퇴근하고 나면 과거 얘기 꺼내지 마십시오. 3년 전 일 다시 거면 분위기 바로 내려갑니다. 그리고 아직 안 온 미래 걱정도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. 지금 밥 한 끼 편하게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여러분 이거 알면서도 자주 있습니다. 5번째입니다.
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입니다. 큰 흐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. 금리, 전쟁, 예측 다 좋습니다. 근데 거기에 전 재산 걸 필요 없습니다. 대신 오늘 들어온 손님 1명, 오늘 비용 10원, 여기부터 잡으시면 됩니다. 작아 보이는데 이게 쌓이면 제일 강합니다. 정리하면 이겁니다. 모르는 건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. 이 5가지만 지키셔도 내일 하루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.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결국 큰 차이가 됩니다.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하나만이라도 바로 써보시면 됩니다. 그걸로 충분합니다.